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필명 키맨으로 또 투자 고수 슈퍼스타로 통하는 분이시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시기 전부터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 뜨겁습니다. 네. 키맨님 짱 나와라 오바 많은 글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주셔야겠는데요.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평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마저 중국 시장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중국 시장이 출렁출렁 거릴 때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와중에 또 오늘은 중국의 양회가 시작이 오후부터 되고 내일은 네. 중요한 전인대 개막이 되고 한 일주일간 진행이 되죠.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이 양회가 이제 매년 이제 3월 첫째 주에 열리는 이제 아주 중국의 연례 최대 행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마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양회가 시작이 되면 어떤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가 되고 어떤 섹터가 또 주도 업종이 될지 이런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양회라는 이벤트가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양회라는 이벤트가 중국 증시를 이제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이 괜찮고 안정적일 때 그 시장 안에서 주도 섹터를 고를 때 양회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갈등을 보면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공급망 재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뭔가 살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그 살 길은 결국에는 내수를 좀 진작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분야를 이제 또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자립도를 좀 높여가지고 수출 쪽을 어떻게든지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키워드는 소비 그리고 아마 투자를 어떻게 해서 이끌어내서 내수 시장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은 좀 주목을 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섹터별로 볼만한 게 있다라고 꼽아주셨는데 그 외에 전체 시장을 끌만한 요인인 건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거든요. 시장 그렇죠.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양회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거나 시장을 급등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그 양회 전후로 해서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섹터만 아니고 보자. 지금은 워낙 이제 미국 시장 금리 이슈가 핵심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회라는 이벤트가 뭐 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을 때 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때 거기에서 나오는 키워드 중에 시장의 주도 업종이나 주도 섹터가 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차분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니까요. 어떤 것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자. 일단은 수혜 업종으로 건설 기계 장비나 뭐 화장품 등을 좀 거론해 주셨고요. 근데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건 양회보다는 금리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금리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그 어제 이야기가 다르고 그저께 이야기가 좀 중국에서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냉탕, 온탕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하루는 또 긴축 이야기 나왔다가 또 하루는 시장이 좀 불안해하니까 우리 재정 정책, 뭐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고 당분간은 온건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하면서 또 중국 증시가 강세를 또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증시가 이제 정부의 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좀 잡으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좀 저희가 보는 지표잖아요. 중국도 이제 15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중국이 15금리를 보면 단기 금리. 그렇죠. 우리나라로 보면 시중 금리 정도. 그렇죠. 이게 뭔가 시장에 자금 경색이 있거나 신용 경색 흐름이 나타날 때는 단기 금리가 갑자기 탁 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제일 위에 있는 금리가 제일 단기 금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장기 금리의 그림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거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기물 위주로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안도를 하는 거죠. 금리가 단기 금리가 안 튀니까 중국 증시 크게 이슈가 없겠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15금리를 지켜보다가 장기물보다 단기금리가 급등을 한다. 예. 그러면 이거 원래는 장기금리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금리가 더 튄다라는 것은 이거 시장에 좀 문제가 있겠네. 그러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네. 저 15금리가 튀면 그렇죠. 중국 증시가 요즘 계속 급락했고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 시장 오후에 이제 낙폭을 막 보였던 게 다 네네. 15금리 때문이거든요. 네네네네. 저도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에 맞아요. 고시가 되죠. 네네. 그래서 저도 네. 늘 체크해 봅니다. 네네. 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 홈페이지에 15금리 치면은 사이트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 이제 변수 짚어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금리 때문에 이렇게 발작하거나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아니면 그때 사야 돼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파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오, 금리 예, 예. 발작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오히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싸게 거래가 될 때 조금씩 예.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분할 매수도 잘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예, 사면 되지 그렇죠. 않잖아요.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자, 일단은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오늘 시장에 지금 움직이는 업종들을 보면 미국 금리 상승의 수혜주들, 대표적으로 금리 상승의 수혜주들이 많이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금리 상승의 수혜주라면 대체적으로 이제 시클리컬 업종, 경기 민감 업종을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의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일컫는 금융 업종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왜 이제 조정시마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느냐 예. 하면 미국도 위험 지표로서 보고 있는 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고위험 자산들의 이제 위험도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최근에 3.5% 정도 수준이거든요. 많이 내려왔죠. 예, 이거는 얼마냐면 우리가 작년 2월 달이 코로나 직전이잖아요. 예. 코로나 직전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3.5%, 3.4% 수준이었는데 그 수준까지 지금 다시 내려왔고 그러니까 채권의 매력이 더 있는 거예요. 위험 자산보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떨어지는 게. 위험 자산에 내가 투자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안전한 거 아니라 위험 자산에 해도 된다는 건데 최근에 금리 발작으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3.5%, 3.4%로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 발작은 일시적인 이 금리 경기 회복 기대감, 그다음에 인플레로 인해서 살짝 움직이는 거지 이게 시장에 뭔가 위기감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정시마다 지금은 좀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대신에 지금 사야 되는 부분은 금리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 금융 업종, 그다음에 지금 백신 투여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백신 투여를 하니까 그로 인해서 작년도 한 해 동안 핍박을 받았던 업종 있죠. 우리 왜 소비 유통. 네,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너무 성장주 쪽이 아니라 일부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못 샀던 거 담아가는 일종의 박앤 세일 구간이라고 네. 보셨고 담는다면 시장이라는 거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미리 이후의 흐름을 기대하면서 선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백신 이후에 정상화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소비 유통 말씀을 주셨고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 금융 섹터 금리랑 움직여서 경기 민감 섹터 조금 더 좁혀주세요. 많잖아요. 철강도 있고 조선도 있고. 경기 민감 섹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면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 조선, 해운 이런 쪽이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할 수 있고 국내로 봤을 때는 이제 건설 업종도 경기 민감 업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최근에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업종이 금융 업종입니다. 은행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 보험 업종 이런 종목들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예대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금융주들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 이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 김혜님과 함께했고요. 출발 마케동 후반부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